미사일 버튼을 누르듯 정말 클릭 땅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어떤 완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원별님입니다. 네, 하락장은 클릭 한 번이면 시작된다 라는 좀 자극적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시부터 올해까지 4년간 서울 지역의 주택 취득 건수는 95만 1948건이었습니다. 네. 올해까지 4년간 서울 지역의 주택 취득 건수는 95만 1948건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 지역 취득 건수는 97만 8328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95만 건, 그리고 지난 정부는 97만 건. 네. 많이 차이가 나죠? 네. 취득세를 올리고 취득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 네, 당연히 지난 정부보다 취득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취득세 부과액은 박근혜 정부 때 5조 7,231억 원이었고 현 정부는 9조 7,970억 원입니다. 네. 71.2%, 네, 4조 739억 원이 지난 정부보다 늘어났습니다. 네.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을 할 수 없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어차피 사고팔고가 자유로운 부동산 시장을 어떤 규제로 억제 정책으로 막아놓은 상황에 그 공산주의 국가처럼 그냥 주택 취득을 막아버리는 거죠. 1가구 2주택까지 왜 집을 갈아탈 때도 집이 한 개 있다가 팔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것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3주택부터는 무조건 이제 이건 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금지를 시켜버리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조금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취득세 중과를 하고 지금 규제 정책들이 어떤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취득세는 양도세에서 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이 취득세 중과가 그렇게 큰 허들은 아닙니다. 물론 취득세 중과되기 때문에 12% 취득세를 내고 정말 5억짜리 물건을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가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 취득세 중과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매매할 때는 또 취득세는 경비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또 앞으로 취득세를 생각 안 하고 이제 상승하는 물건을 할 때는 취득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네, 양도세입니다. 네. 결국 취득세를 올린 목적은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 건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는 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 건수가 네, 10만 4,176건이었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는 7만 3,080건입니다. 네. 3만 1,096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 지역 등 배려 필요. 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 지역 등 배려 필요. 입주 물량이 많아 일시적으로 하락한 곳은 공급 물량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회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는 곳은 충분히 회복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거를 다 생각하고 투자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 틈새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20대, 30대 무갭 투자로 여러 개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뭐 20대, 30대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뭐 5개 매입했다, 3개 계약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또 그렇게 무갭으로 했는데 지금 한 개에 1억씩 오르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씩 해놨을 때는 몇 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인생이 당연히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주위에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다 너도 나도 그렇게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네, 시급 9,000원,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알바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다 올랐고 오르고 있습니다. 8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억 6천이 되고 1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취득 건수가 줄어들어서 배려를 해준 것인지 정말 어떤 이런 데이터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는 그거를 뭔가 비교 대상이 되고 어떤 이제 선거라든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해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취득 건수를 가지고 지난 정부와 비교하고 비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네, 숫자로만 비교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현 정부 뭐가 맞다 틀렸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시장이 틀린 시장입니다. 네. 전세값, 집값 다 올려놓고 재건축 의무거주 1년 만에 백지화. 네, 이렇게 현 정부에서 첫 부동산 어떤 규제를 철회를 했죠. 네.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결국 시장 파급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발표했다가 부작용만 심하게 일으킨 뒤 규제를 처리하는 어이없는 짓을 했습니다. 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임대인들은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살던 곳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로 이제 대거 입주를 하면서 세입자들은 네, 다 쫓겨났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피난민 행렬처럼 거기 살던 분들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정말 그쵸? 뭐 아이들도 있고 주변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너무 힘들죠. 네.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선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물 흐르듯 가볍게 놓아주길 바랍니다. 네. 미사일 버튼을 누르듯 정말 클릭 땅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어떤 완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네, 하락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세금들이 완화가 되면 물건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도 그걸 알고 있을 거고요. 저부터도 완화가 되는 시점이면 당연히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항상 준비하고 방어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